안녕하세요. 예비고일을 맡게 될 강민정입니다. 시간이 되게 빠르죠. 사실 작년에 예비고일 앞두고 뭐 설명회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고민을 제일 많이 하던 시기가 그때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예비 고2잖아요. 지금 설명회도 다들 제일 관심이 조금 이제 덜해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비 고1은 '나도 이제 고등학생이야.' 하고 이제 아이들도 생각하는 게 다르고 뭔가 긴장감 속에서 뭔가 진행이 된다면 고2가 되면 그 중2병처럼 고2병이 있거든요. 정말로 그 모든 게 약간 조금 느슨해지는. 그리고 고3은 고3이니까 좀 긴장감도 있고 이런데 고2가 가장 좀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겨울방학 그래도 여전히 중요하니까 뭐 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작년 예비고일을 생각을 하면서. 근데 저는 학생들이랑 가장 제일 친밀하게 잘 지낸다는 게 제일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정말 별의별 얘기를 저한테 다 하고 상담하는 걸 오히려 좋아해서 "말들이 남아서 상담하면 안 돼요?" 뭐 이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제일 많이 하면 이제 고2 시기가 가장 목표도 없고 동기부여도 없고 성취감도 없고 아이들이 그냥 좀비처럼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예비고일은 그래도 '아 나 수시 챙겨 봐야지.' 했는데 이미 그 내신의 쓴맛도 보고 근데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1-2 등급 안에 든다는 거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무것도 성취감이 없는 시기라 저는 이 시기를 근데 되게 잘 어떻게 보내주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제 제일 그다음 얘기 많이 하는 건 이제 정시 파이터 이제 얘기인데 물론 정시로 많이 가는 것도 맞고 다 한데 가장 큰 문제는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뭐 내신이 잘 나왔던 친구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아닌 친구들은 다 이제 "나는 정시니까." 막 이거를 핑계 삼아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내신을 못 봐도 돼."라는 거로 그냥 회피성 멘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신을 잘 못 보고 잘 보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럼 공부를 안 해요. 왜냐면 수능이 저 멀리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엄마들이 느낄 때는 '아 이제 고3 금방인데.' 이렇게 되지만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멀리 남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냥 피하기에 좋은 멘트가 그냥 정시 파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위험한 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끝까지 너 이거 챙겨야 돼. 그리고 고2 시험 어차피 모의고사 문제 수능 문제니까 너 이거 못 봐도 되는 거 말이 안 된다."라고 끝까지 얘기를 해 주시는 거를 전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결국에 그 공부가 다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반드시 해 주는 게 중요한 게 고1은 뭐 학교마다 부교재도 있고 뭐 프린트도 있고 약간씩 되게 휘황찬란한 유형들도 많고 지저분한 문제도 많고 한 건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고2부터는 부교재를 쓰더라도 대부분 이제 그 수능 모의고사 문항들이 들어있는 걸 쓰지 다른 걸 쓰는 학교를 본 적이 거의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절대 다르지 않은 공부야."라고 얘기를 일단 1 차적으로 이해를 시켜 주고 "그럼 이번에 니네 방학 목표가 뭐냐?"라는 거를 전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 일단 당장에 성취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내신 의미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한테도 "어차피 너가 그래 정시 그러면은 그 모의고사 수능 문제를 적어도 이번에 다 보고 가자."를 저는 목표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변형 문제 이런 것들 이전에 일단 이것부터 완벽하게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이 전 대부분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능 모의고사 3점 4점 문항을 완벽하게 정리를 하자. 네, 뭐 학생에 따라서 그게 많이 어려운 친구들은 뭐 쉬운 4 점까지, 어삼시 4 까지 목표를 전 구체적으로 좀 정해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게 제가 볼 때 첫 번째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성취감까지 느끼는 게 이번 방학이면 이제 학기 중이 되면 어차피 기출 문제들이 다 그 모의고사 변형이잖아요. 그것까지 이어서 진행을 하는 게 저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수원 정규반은 수능 모의고사 3점 4점 완벽 정리 목표반이에요. 근데 수원은 아무리 해도 애들이 어려워하는 파트인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이유는 그냥 색다른 애들이 나오잖아요. 크게 지수로그, 삼각함수, 수열. 여태까지 다루던 거랑 많이 다른 애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개념은 무조건적으로 다시 다루도록 할 거고요. 이거를 목표를 뭐 괜찮은 친구들은 그냥 4점 어려운 4 점까지 4 점만 쭈루룩을 목표로 잡고 풀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겨울방학이니까 아무래도 여름방학에 비해 선행을 또 안 시킬 수도 없다라고 생각이 되실 것 같아요. 물론 뭐 여태까지 선행을 시켜보니 고1을 보내보니 의미 없더라 이러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도 만약에 선행을 하더라도 저도 이것도 목표까지도 정확하게 제시를 해서, 이거 수투특강은 제 수업은 일단 개념 꼼꼼하게 완벽하게 보는 거랑, 특히 수투는 1단원부터 마지막 단원까지 쭉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흐름을 따라서 개념을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라서, 그리고 이제 이 반이 아무래도 어삼시 완벽 정리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제일 크게 솔루션으로 얘기를 하는 건 뭐 수업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전 효율적인 시간 활용을 좀 가장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고2가 되면 뭐 이제 과탐도 해야 되고 할 과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일단 제가 굉장히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사람이에요. 약간 비효율적인 거 싫어해서 막 있어 보이는 거 막 이렇게 꾸미는 거 막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 흔한 인스타 계정도 저는 없는데,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사실 시간이 되게 소중하잖아요. 아이들은 그렇게 느끼진 않지만 어떻게 얘네 시간 활용을 잘 시킬까를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일단 이건 이제 다들 아실 것 같아요. 학원에 있는 시간이 길다 해서 공부량이 많다가 아니라는 건 고1 때 사실 경험을 하고 오는 것 같아요. 어머님들 마음에는 하루 종일 뭐 아침 9 시부터 밤 10 시까지 집중을 하고 왔으면 좋겠지만, '아 그게 우리 애는 안 되더라.' 이런 학생들이 분명히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일단은 인정할 건 이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할 땐. 수학이 이제 안정적으로 잘 나오는 친구라면 많이 해도 알아서 본인이 좋아서라도 집중을 해요. 내가 1 등급을 받아본 거 놓치기 싫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성취감도 없고 이런 친구들이라면 그냥 왜 흔히 가방만 메고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자주 나눠서 나오는 거를 무조건 추천드려요. 이게 왕복 왔다 갔다 하는 거 시간 아까워요가 아니라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인 시간 활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표도 아예 이렇게 짰어요. 저도 원래 예비고일들은 뭐 9 to 10 부터 뭐 이렇게 시키다가 고2는 그게 오히려 더 아깝더라고요. 9 시에 수업하면 다들 경험 작년에 많이 해 보셨지 않았을까 싶은데, 초반에는 다 9 시에 잘 와요. 근데 1월 말이 되고 이제 2 월이 되면 "동영상 신청이요." 이런 게 정말 많이 오거든요, 강사들 입장에서. 근데 제가 동영상 신청 잘 안 받아줘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지도 않을 뿐더러 애초에 그걸 지각하고 안 온다라는 거는 동영상도 열심히 보는 학생이 아니에요. 그럼 차라리 클리닉을 나오든 뭐 "언제 나와서 따로 나랑 보강을 하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그때 여는 것도 졸고 조는 거 깨우고 저는 그것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고2면 지금 그게 좀 잘 안 될 때라고 생각을 해서 애초에 뒤에 저 수업만 깔았어요. 그래서 화목 정규반 수원 진행이 되고 그 앞에 수투 측강이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9 to 10이 아니라 그 월수금에 나눠서 "니들 나와서 숙제를 하자. 나눠서 집중을 하자."가 제 이번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월요일에서금은 제가 2 시에서 5 시는 계속 열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아이들이 저와의 관계가 되게 좋아서인지 학원 나오는 걸 그래도 저희 반은 싫어하는 편은 아니에요. 막 공부를 다 포기하고 다른 학원 다 그만둬도 제 수업만 듣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이래서 그냥 자주 넣는 쪽으로 저는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리닉 활용에 대해서도 전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클리닉을 갔다고 이제 어머님들을 안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강사 입장에서도 "아 어머님 누구누구 오늘 클리닉 나왔습니다."만 해도 사실 엄마들은 만족을 하시거든요. '아 우리 애가 갔다 왔구나.' 근데 갔다고 해서 진짜 의미 없는 클리닉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 무엇을 진행하는지가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하고, 그 집중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도 중요한데, 저는 이거 무슨 포모도로 공부법이라는 게 사실 실제로 있는 거거든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제가 좀 써 보고 있는 공부법이에요. 전 공부법 이것저것 시켜 보는 거 되게 좋아해서 지금 고1 친구들한테도 뭐 순혈조합 단원이면 "우리 매일 뭐 몇 문제씩 풀자." 이거 저희 반 다 같이 약속을 걸고 막 이런 식으로 공부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는데,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25분 집중하고 5분 쉬고를 반복을 하는 건데 이게 어떤 게 좋냐면요. 제가 해 보니까 50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10 분을 했는데 너무 지쳤어요. 근데 뒤에 아직도 40 분이 남았잖아요. 근데 25 분이면 '아 그럼 15분 남았네? 아 그래도 그건 할 만한데?' 하고 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리고 뭔가 자꾸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런 식으로 클리닉을 활용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시스템을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첫 번째는 오답 정리가 제일 무조건적으로 먼저고요. 그리고 와서 숙제하는 방향으로 저는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뭐 조교나 이런 분한테도 저는 조교를 뽑을 때도요. 보통 클리닉 하면 조교분이 앉아 있고 아이들이 왔다 갔다 질문을 하게끔 하는데 전 처음부터 그래요. "잡무 하나도 안 줄 테니까요. 절대 앉아 있지 마시고 계속 돌아다녀 주세요. 그거 바라는 거 전부예요."라고 하거든요. 실제 제 수업 때도 그렇고 저도 많이 돌아다니고 아이들이 생각보다 질문을 정말 잘 안 해요. 의지가 없는데 질문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옆에 가서 보기만 해도 얘가 질문인지 아닌지 모르는지 아닌지 사실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는 작업까지 클리닉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수업에 대한 얘기를 거의 마무리라서 이건 제가 예전부터 많이 제 수업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판서는 일방적 전달이잖아요. 그냥 저 나와서 혼자 쇼를 하고 그러고 끝이 나는데 근데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이 저는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할 건가?' 했을 때 대부분은 그냥 "아 저 클리닉 합니다." 하고 넘어가요. 근데 저는 이렇게 클리닉에 대해서도 길게 얘기한 이유도 그렇고 제 수업에서도 그렇고 저는 그게 스스로 안 돼서 학원을 오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인강을 듣죠. 인강 얼마나 콘텐츠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수업 중에도 이렇게 진행을 해서 이게 제일 피드백이 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개념 설명을 하고 앞에서 문제를 풀면 제가 일단 문제 교재 자체도 난이도별로 좀 구분을 해 놔요. 어딜 가든 아이들 수준차는 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난이도를 뭐 1, 2, 3 정도로 그걸 유형을 해 놓으면 제가 설명하고 나서 "이제 너네가 해 봐." 하고 저랑 조교쌤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앞에서 설명한 거 이해가 안 된 친구들은 다시 봐 주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3 단계 어려운 문제를 푸는 친구들은 힌트만 살짝 줘도 풀 수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걸 본인 힘으로 스스로 답까지 내보게끔 하는 게 제 수업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 수업은 진행이 된다. 이게 아마 조금 가장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학원을 갔다 온 것에서 만족하고 '아 엄마 나 오늘 9 to 10 하고 왔어.' 이러고 뒤에 가서 그냥 놀고 이런 착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공부를 할 땐 제대로 공부를 하고 차라리 오전 시간에 그럼 저는 운동을 배우라 그래요 정말로. 그렇게 쪼끔 효율적으로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아이들이 의지도 생기고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거를 지향하는 목표로 저는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해 드리면 그래서 그런 좀 꼼꼼한 관리 뭐 올바른 개념 확립 이런 게 필요한 친구들이라면 저랑 가장 잘 맞을 것 같고요. 네. 이런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 대상으로 저는 진행이 됩니다. 다 앞에서 한 얘기랑 비슷해서요. 제가 스스로 풀어보는 거 그러니까 제가 푼 거지 아이들이 푼 게 아니라서 그건 제가 수업 중에 다 돌아다니면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남자애들은 특히 이제 계산을 안 하고 "아는 거야." 하면 세모 치고 넘어가는데 뭐 테스트 본 거에 대해선 적어도 본인이 풀이 과정까지 써서 답까지 다시 풀 수 있게끔 저는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특히 고2 과정은 이제 계산이 더 더러워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잡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합니다. 마지막 뭐 포기 없이 끌고 가는 수업인데 네 뭐 제가 아이들을 가장 예뻐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뭐 아직까지도 저한테 졸업생들도 정말 자주 보고 별의별 얘기도 힘든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 걸 보면 저는 정말 아이들이 예뻐서 이 직업을 하는 거라서 '포기 없이 끌고 가는 수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만 해 드리면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화목 12월 26일 목요일 개강이고요. 클리닉 마찬가지 2 시에서 5시 이어집니다. 이거는 정확한 목표가 있는 반이에요. 모의고사 수능 이제 수원 파트에서 3.4점 완벽 정리 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수투 특강
그 앞 시간에 진행이 돼요. 1시 반부터 5시 반. 이것도 이제 어삼시사반. 근데 이제 개념까지도 더 꼼꼼하게 보는 처음 본 친구들 뭐 아니면 수트 뭔 소린지 모르겠어 하는 친구들은 이걸 들으면 개념만큼은 진짜 완벽하게 하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일단 제가 준비한 거고요. 이번 겨울방학 뭐 이래저래 계획도 많이 있으실 거고 고민도 많이 하실 텐데 사실 학생이 제일 주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얘기도 많이 한번 해 보시고 저는 학생 상담도 정말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이 해요. 그런 게 필요하시면 뭐 누가 됐든 제가 아니더라도 학생이 부모랑은 이제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죠, 아무래도. 그런 의지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제일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역할을 보통 제가 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뭔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본인이 할 수 있는 겨울방학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